자,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 하기 전에 그 작은 글씨 학습 목표라고 하죠. 두 힘을 나란하게 작용할 때 알짜힘을 구할 수 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자 봅시다. 두 힘이 나란하게, 만약에 두 힘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는 두 힘이 이렇게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 뭐 F1, F2 이런 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힘이 이렇게 두 개 작용하거나 또는 어떤 물체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학습 목표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수업 목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확 낮아지는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정량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성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공식에 집어넣어서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지? 근데 특징 정의에 뭡니까? 직선상에서. 물리학 2가 아니라 물리학 1에서는 직선상의 운동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앞 아니면 뒤, 위 아니면 아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이 이 두 가지 제한 조건의 물리학 1이라는 교과서가 과목이 이 두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매우 쉬워지는 거예요. 할 만한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들어가기, 살펴보기 여러분 한번 읽어봤겠죠?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한번 따져볼 만한 게, 자, 힘은 벡터입니다. 힘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벡터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힘의 3요소라는 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아마 잊어버렸겠죠?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표시할 수 있고,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고, 힘의 방향은 화살표 머리의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을 이제 앞으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고, 그 다음에 두 학생이 한쪽 방향으로는 500N, 300N 미니까 합은 얼마다? 그냥 800N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200N이죠, 당연히. 그죠? 자, 이렇게 힘을 두 가지 이상의 힘. 근데 이제 아까 수업 목표, 학습 목표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두 개라고 합시다. 두 개의 힘을 더하는 걸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힘의 합성에 대해 정의하세요. 이런 문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구나. 이걸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 이상의 힘을 합한 것을 합력이라고 하고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물리학 1에서는 같다라고 놓고 말을 하겠습니다. 큰 의미 차이가 없거든요. 합력, 알짜힘 같은 거다. 합력이니까 합력, 힘을 합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는 두 힘이죠. 같은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힘의 평형은 잠시 후에 할 건데, 힘의 평형 하고 넘어갑시다. R자임이 뭐야? 0인 경우. 자, 여기서 R자 힘 또는 합력이 0이다. 힘이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0일 수도 있고 힘이 작용해서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힘이 작용했어. 근데 R자임이 0이래. 그러면 두 힘이 크기는 같고, 그죠? 화살표 길이가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 경우처럼 오른쪽으로 500, 왼쪽으로 500N 작용하면 합해서 뭐가 됩니까? 0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물체를 밀고 있죠. 그러니까 봐봐. 왼쪽에는 학생이 미는 500N이라는 힘의 작용점은 물체에 있죠. 오른쪽 학생이 왼쪽으로 미는 500N라는 힘의 작용점도 어디야? 물체 안에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동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힘을 여기다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이 힘을 여기다가 옮겨서 작용점을 일체시킬 수가 있어.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때 우리를 뭐라고 한다? 평형을 이루었다. 힘의 평형 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힘의 평형, 이 네 글자. 힘의 평형, R자임이 뭐다? 0이라는 거. 또는 합력이 뭐야? 0이라는 거. 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우리 이렇게 이걸 시그마라고 하는데, 시그마 F가 벡터니까 화살표 붙이고 0. 시그마의 뜻은 합한다는 뜻입니다. 합력이 0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힘의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스스로 학습하기는 스스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제1법칙. 자, 뉴턴이 이제 역사 얘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뉴턴의 제1법칙. 그 다음에 제2법칙. 제3법칙. 여기에서 백미는 뭘까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법칙입니다. F는 ma.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을 왜 1번에 두지 않았을까?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2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F는 ma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사실 A는 n분의 F라고 쓰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1법칙은 소위 뭐라고 하느냐? 아는 사람도 많죠? 관성의 법칙. 세 번째, 3법칙은 뭐예요? 작용, 반작용의 반서진의 법칙. 자, 봐요. 이 관성의 법칙은 어떤 의미냐면은 뭐랄까 이제 여러분 그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모의 수능을 보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더 옛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잘 아는 왜 이러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철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힘이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이제 운동장에 공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떼구르르 가다가 멈추죠. 그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공의 힘이 떨어져서 멈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어떤 공이 굴러가다가 멈췄어. 축구공이. 그러면 이 축구공의 힘이 제로가 0이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떨어져서 멈춘 거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다가 갈릴레이가 힘에 대한 개념을 바꿉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는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은 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뉴턴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겠죠. 공이 운동장에 축구공이 가다가 운동장에서 멈춘 이유는 공의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거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얘는 멈춘 거다. 만약에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는 힘이 없었다면 이 물체는 영원히 같은 속도로 갔을 것이야. 이게 뉴턴의 아이디어입니다. 갈릴레이의 생각을 더 확장시킨 거죠. 그러면 오랫동안 믿어왔던 힘이라는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힘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겠지, 그지?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칙에서 힘과 가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어. A는 M분의 F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하고 딱 멈췄으면 좋은데 3법칙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거지. 왠지 깨름칙해. 말은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라는 작용반전의 법칙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보완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1, 2, 3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턴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1법칙은 뭐야? 아, 힘이 이런 거구나. 그죠? 아셔야 되고, 2법칙? 아, 정량적인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법칙이 있네. F는 MA네. 하는 거고, 3법칙은 뭐야? 아, 힘은 또 이런 특성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그냥 그 정량적인 해석을 하는 데는 이 법칙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F는 MA를 이용해서 문제만 잘 푼다고 얘가 힘을 잘 이해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한테 힘에 대한 개념을 검사하면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5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법칙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관성이 뭐냐? 관성에 대한 정의를 쓰세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지만 관성이 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지,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모 상자 안에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힘이라는 것은, 이어서 힘의 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force니까 F를 쓰는 거지. 벡터니까 화살표 붙입시다. 얘는 뭐다? 물체의 운동 상태, 모양을 콤마, 그지? 변화 시키는 원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F가 0이야. 그 얘기는 뭐야? 원인이 없어. 0이야. 그러니까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빠르기도 안 변해, 방향도 안 변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서 너무나 쉬운 내용을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뉴턴이 살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봐요. 운동 상태. 자, 운동 상태는 뭐예요? 빠르기와 방향이에요.
잘 안 써지네요. 우리가 빠르기와 방향은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은 말 그대로 모양이죠. 힘이 크게 작용하면 할수록 모양의 변화가 크겠죠. 맞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리학 1에서는 안 합니다. 물리학 2에서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느냐? 대학교 때 하느냐? 대학교에서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건축공학과나 무슨 물질의 특성, 물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재료공학과나 이런 데서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힘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힘에 대한 정리 쓰세요. 이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 관성이라는 거, 그죠? 뭐요? 물체가 처음에 온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근데 관성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1법칙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관성의 법칙이니까 관성이 중요하지. 관성에 대해서 달달 외워요. 근데 정작 1법칙의 의도는 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힘에 대한 개념입니다. 뉴턴의 제일법칙을 설명할 때 힘의 올바른 개념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는 강사의 수업, 강의를 듣든지 인강을 듣든지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말이 딴 데로 섰는데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은 등속 직사 운동, 그걸 뭐라고 한다? 등속도 운동. 등가 속도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는 뭐야? 빠르기와 방향이니까 빠르기도 안 변해, 방향도 안 변해, 이런 뜻이죠. 세상의 등속도 운동은 찾아보기가 매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고 했죠. 컨베이어 벨트나 에스컬레이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쉬울까 까다로울까? 예, 까다롭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빙판에서 물체 운동. 이런 경우는 등속도 운동이지만 아주 일상생활에서 보기 어려워요. 차라리 등가속도 운동이 관찰하기 쉽습니다. 어떤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 또는 어떤 물체를 내가 집어 던졌어. 다 중력받아서, 힘의 크기가 일정한 중력받아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보기가 쉽다. 자, 이런 내용들,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한 내용, F는 ma, 그죠? 자, 요 표. 자, 요 표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실험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이 표, 예전에 이 표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교과서 한번 바뀌고 이 표의 내용이 좀 사라지고 중요도도 떨어지고 문제도 많이 개발돼 있어서 수능이나 이런데 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교과서에 또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이번에 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올해 안 나온다면 여러분 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른 내용부터, 중요한 내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제 실험을 했다 이겁니다. 앞에서 지금 이거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 아까 이 표를 실험을 통해 이 표를 작성해서 이 표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실험을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했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뭐에 비례한데? 알짜임의 크기에 비례한데, 또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데? 질량에는 반비례한데. 자, 그럼 봐봐. 가속도의 크기는 이게 주어져. 가속도의 크기는 얘죠. 네, 가속도가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A는 F에 비례한다. A는 F에 비례하고 A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가 돼? A는 N분의 F에 비례한다. 그죠? 그럼 잠깐 수학으로 넘어가서 얘들아 Y랑 X랑 비례한다. 그럼 어떻게 쓰죠? 등호를 만들어봐. 함수를 만들어봐. Y equal AX라고 쓰죠? 1차 함수 배웠죠? 배울 예정인가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너무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 A equal 앞에다가 상수 A를 붙였죠. 얘도 상수 뭐 아무거나 뭐 K라고 합시까. 이렇게 붙인다 이거야. 뉴턴이 이제 처음에 이거를 생각했겠죠. 그죠? 뉴턴은. 자, 그런데 이 K가 어때요? 보기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거슬리죠? 그죠? K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K를 1로 만들면 되겠죠. K를 1로 만들면 이 식에서 K가 사라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꾀를 낸 겁니다. 어떻게 꾀를 냈느냐? 질량은 뭐 킬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죠? 가속도의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얘도 뭐 어쩔 수 없어. 그지? 남은 게 뭐야? 힘이지. 그죠? 힘에 대해서 힘의 단위를 자기 이름 붙여서 뉴턴이라고 한 거야. 뉴턴이라고 하고 어떻게 정했느냐? 1kg짜리를 가속도 1m per s 제곱이 나오게 하는 그때의 힘을 1N으로 잡은 거야. 그럼 봐봐. 1이니까 K도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려? 1이 되겠지. 똑똑하죠? 맞죠?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생님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반응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가속도와 힘에 비례하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여기가 1이었네요. 그죠? 무심코 이걸 합쳐서 A는 N분의 F에 비례한다. 그럼 A는 N분의 F에 비례하니까 A equal 등호 써서 K 곱하기 K 그냥 일반 상수죠. N분의 F 쓴다. 수학에서 똑같이.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보기가 불편해. K가 거슬려. K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K를 1로 만들면 없어지겠죠. 그죠? K가 1인 순간 얘는 A는 N분의 F가 되고 끝나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마침 질량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있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1kg짜리 물체에 1kg짜리 물체 장한 아니죠 1kg짜리 물체를 가속도 1m per s 제곱이 나오게 하는 그때 힘의 크기를 1N이라고 정해버린 거야. 그러면 111이니까 K도 1이 돼야지. 그러니까 1N의 크기를 자기 이름 붙였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K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뭐가 나오는 거야? A는 N분의 F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다 적용시켜 볼까요? 가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 화살표가 있고 힘도 뭐야? 벡터. 근데 어떤 질량의 애민물체에 힘이 꼭 하나만 작용하는 법이 없죠? 그 몇 개의 힘이 작용할 수 있고 그 몇 개의 힘은 작용점이 같다면 더할 수가 있다.
다시 써볼게요. A는 n분의 시그마 F 벡터 이것이 선생님 여기다 쓴 게 바로 뭐다? 뉴턴의 제2법칙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프 나왔으니까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실험을 3번을 했군요. 그죠? 질량이 일정했을 때, 그죠? 힘을 F 줬다가 2배 힘 EF 줬다가 또 세 번째 3배 힘 3F를 줘서 속도를 구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네. 그지? 그러면 F와 A는 뭐야? 비례 관계네. 그지? 네. 그 밑에는 같은 식으로 이번엔 힘을 일정하게 하고 질량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해서 정리했더니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거 반비례 그래프죠. 이런 거를.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합시다. A, B 실험의 차이는 뭘까요? A, B 실험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똑같은 힘을 줬을 때 EF랑 똑같은 힘을 줬는데 B의 가속도는 A고 AS의 가속도는 EA네. 그럼 봐봐. F는 MA잖아. 쉽게. 그죠? 그죠? 똑같은 힘을 줬는데 가속도가 크다. 질량이 작다라는 얘기지. 그지? 맞죠? 근데 가속도의 B가 A 대 B를 보면 가속도의 B가 2 대 1이야. 그럼 질량은 1 대 2 나와야지. 곱해서 1 대 1 나오는 거지. 얘가 질량이 M이라면 얘는 뭐야? 2M이라는 얘기네.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가로분의 세로죠? 가로분의 세로는 F분의 A가 되겠네?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뭐야? F분의 A는 뭐야? F는 M이니까 M분의 1이지, 곱해서. 기울기가 질량분의 1 타입이구나. 그러면 기울기가 큰 A가 질량이 더 작은 놈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래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점을 하나 찍고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이런 커브를 하나 더 그려요. 그 다음에 얘를 C고 D다 이거야. C 실험과 D 실험의 차이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 딱 EM 설정을 해서 똑같은 질량일 때 가속도가 C는 A고, 그죠? D는 2분의 1 A야. 마찬가지야. F는 MA 쓰고, 질량이 같대. 그럼 뭐야?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D 실험이 D 실험에서 얘가 여기서 F라고 쳐봐. F0라고 쳐봐. 얘는 뭐야? EF0야. 왜? 가속도가 2배니까. 그쵸? 맞죠?
자, 아이고. 자, 보시면, 자, 색깔 바꿉시다. 저 요점, 요점, 요점. 자, 요점을 품고 있는 요 면적, 삼각형의 면적. MA죠, 그죠? 그 다음에, 요점을 품고 있는 사각형, 요 면적이죠? 곱하면 뭐야? 2m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MA 같죠? 요점을 품고 있는 사각형, 요거죠? 그럼 3m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MA, F죠. 그러니까 요 점에 있는, 다시 할까요? 요 점에 있는 모든 점들의 의미는 뭐야?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조금 이해가 어렵다. 그럼 체크했다가 등교 계약 이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나왔죠? 뉴턴의 제2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거 뭐 가속도의 법칙을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뉴턴의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가 나오네요. 예제. 이 예제도 의미 있는 예제인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예제와 뒤에 있는 요 그래프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